네, 지금 이 차량은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차량이고요. 이번 주제인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 두 차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고 그 고민이 좀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가솔린이잖아요. 우리 그랑콜레오스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기계적으로는 파워트레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 파워트레인 중에서도 엔진과 변속기 이 부분에 대한 차이 외에는 모든 옵션 또 차체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엔진은 가솔린 차량은 2.0 터보 엔진을 쓰고 있고 하이브리드는 1.5 터보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약 한 500cc 정도의 수치적인 차이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파워트레인 중에 미션이 우리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아시다시피 무단 변속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기어 변속이 맞춰지면서 클러치가 없는 형태이고요. 우리 클레오스 가솔린은 7단 DCT 중에서도 습식을 하고 있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는 뼈대가 볼보 CMA 플랫폼을 같이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볼보 XC40에 들어가는 플랫폼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가솔린 차량은 2.0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엔진도 볼보 XC90에 들어가는 엔진과 동일한 다운사이징이 되어 있는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주행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잘 나가고 조용합니다. 정수성 하이브리드 못지않게 조용하고요. 마력수는 제원상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245마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가솔린 차량은 211마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만 토크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서 약 10kg의 힘을 더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력은 조금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서 약 한 5% 정도 떨어지지만 토크는 10% 정도 더 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계적으로 보면 또 셰시나 이런 부분들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동일하게 포스코 스틸에서 만든 초강력 방판을 쓰고 있고, 이 셰시 부분은 동급 차량들에 비해서 우리 경쟁 차종들이죠.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따기 힘들다는 KNCAP 1등급을 또 취득을 한 그런 안전성이 인증된 차량입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다 그건 동일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을 제외하고 모두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행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연비면에서 차이가 있겠죠. 연비는 우리 가솔린 차량은 11.1km 리터당 11.1km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15.7km, 이렇게 연비 차이가 대략 한 4km 정도, 리터당 4km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 연비 차이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 차량 가격, 두 가지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 차이와 이 연비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경제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솔린 차량은 지금 제가 운행하고 있는 아이코닉 트림과 하이브리드 차량 트림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올해 개별 소비세하고 친환경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전인 세제 혜택 전 기준으로 보면 약 한 4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올해까지 진행되는 개소세 혜택을 모두 적용했을 때는 327만 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327만 원이 결국에는 이제 최종 가격 차이인데, 가격을 평균적으로 1635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솔린 가격을 1630원으로 봤을 때
주행거리가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키로수가 1년에 한 5천 미만이다, 대략 한 3천에서 5천 사이 정도 된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10년 기준으로 차를 운행한다고 치면 이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이 327만 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10년 동안 운행하는 유지비, 연료비하고 세금, 그리고 엔진 오일, 요 세 가지만 비교했을 때 요 세 가지에 대한 비용 차이가, 유지비 차이가 대략 한 400만 원이 좀 안 돼요. 300만 원, 300만 원 후반대 정도 되기 때문에 10년을 탈 거라고 하면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엔진 오일은 왜 같이 비교 선상에 넣냐면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엔진 오일이 15,000km마다 교체를 하게끔 기준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가솔린은 보통 10,000km 단위로 가솔린 엔진 오일을 교체하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자동차세는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1,500cc가 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27만 원 정도 나오고, 또 가솔린 차량이 대략 한 52만 원 정도 나와서 연간 한 23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되고, 차량가액과 10년간 유지비가 차이가 얼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행거리가 5,000km 미만일 때. 그런데 만약 내가 주행거리를 만약 1년에 한 2만 km 정도 탄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가격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확 벌어져서 대략 10년 기준으로 하면 유지비가,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의 유지비 차이가 1,100만 원까지 돼요. 무려 1,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계산했을 때 세금하고 기름값 그리고 엔진오일 이렇게 세 가지 꼭지만 비교를 했을 때 1,1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되겠죠. 아까 차량 가격이 얼마였죠? 327만 원이니까 우리 3배 정도? 3배 이상 차이 나죠. 10년 이상 몰았을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2만 킬로 이상 내가 달렸다, 주행을 한다 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를 무조건 선택을 하는 게 경제적 이득입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뭐 10년 뒤에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면 그 비용이 비슷해지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10년 뒤에 무조건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10년 최대 20만 킬로까지 보장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유지 관리를 잘 해준다면, 배터리는 요즘 전기차 보면은 배터리 성능은 뭐 60만 킬로,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뭐 50만, 60만 킬로 주행을 해도 배터리 잔존율이 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60%, 70% 이상도 가기 때문에 꼭 10년이 지나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이 2만 킬로, 연 2만 킬로 이상 달린다면 하이브리드로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경제적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을 하면서 안내 드리다가 지금 잠깐 차를 멈췄는데, 여기는 저희 전시장 근처에 있는 도깨비 도로라고 시승을 할 수 있는 코스예요. 이렇게 꼬불꼬불 이어지는 코스인데, 여기서 저희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가솔린 차량하고 어떤 코너링 주행감을 좀 비교해보고 싶어서 이 코스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멈췄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오토스탑 기능이 기본적으로 다 내장이 돼 있어서 이것도 연비에 도움을 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도깨비도로 코너링을 한번 보러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도깨비도로를 진입을 해서 코너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조금 바뀌었죠?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코너링도 비슷해요. 코너링 부분은 비슷하고, 지금 방지턱을 넘었는데 이렇게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요. 그 그랑콜레오스하고 방지턱 튀는 느낌 비슷하고요. 비슷할 수밖에 없죠. 동일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동일하고요. 코너링 자체는 확실히 훌륭합니다. 이렇게 차가 흔들림이 없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코너 구간에서도 이제 안전적으로 차가 잘 버텨주고 있어요. 우리 그랑콜레오스는 지금 월 판매량이 대략 한 5,000대 정도, 5,000에서 6,000대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3개월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판매율이, 판매 수량이 제가 알기로 5만 대를 넘어섰는데, 이제 출시가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겁니다. 이런 상당히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 와중에 상당 부분 비율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량을 차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70% 이상 저희 매장, 저희 전시장 기준으로 보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은 대략 한 70% 정도,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70% 정도. 그럼에도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고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음에도, 판매량이 많음에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을 비교를 해드렸냐면, 하이브리드가 좋죠. 무조건 좋은 선택일 수 있고, 또 정숙성, 연비 이런 면에서 매우 좋은 부분인 거는 틀림없지만, 만약 고객님들께서 주행거리가 나는 출퇴근만 할 거야, 여행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을 거고 1년에 많아봤자 3,000에서 5,000 이 정도 키로수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계시거든요. 은근히 계시는데 꼭 하이브리드를 초기 투자 비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300에서 400만 원 정도를 더 태워서 하이브리드를 가실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계적 차이, 그리고 경제적 차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가솔린 차량은 주행거리가 짧다면, 그리고 활동 반경이 매우 좁다면 분명 하이브리드보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랑콜레오스 차량 자체가 가솔린 차량을 주행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하이브리드 차량과 주행 안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가솔린 차량도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연비 부분은 시내 주행만 했을 때 주행거리가 짧다면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연비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항속성을 가지고 고속주행에 들어갔을 때 연비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행 환경이 아니라면 가솔린 약 한 300만 원 이상 저렴한 가솔린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솔린 차량으로 도깨비 도로 주행을 마쳤고요. 주행하면서 느꼈을 때 급격한 코너라든지 이런 좀 하드한 주행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못지않게 시속 60km, 신호 과속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여줬고요. 지금 7단 DCT 변속기가 꿀렁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시승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다르다, 확실히. 그런 꿀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행에 있어서 고속주행, 저속주행에서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랑콜레오스 가솔린 차량 도깨비도로 주행을 마쳤고요.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면서 주행 성능을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교를 해봤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못지않게 상당히 안정적인 주행감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파워트레인과 동일한 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CMA와 동일한 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질감은 없었고요. 오히려 주행은 더 편했다고 느껴지는 게 전기 모드 개입이 없으니까 모터에 대한 개입과 엔진에 대한 개입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개입이 안 느껴질 정도로 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가솔린은 쭉 가솔린 엔진으로 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질감은 당연히 더 없을 뿐더러 안전적인 주행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랑콜레오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는 아이코닉 트리머를 기준으로 했을 때 327만원, 최종 327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고요. 연비 기준으로 유지 비용을 따졌을 때 만약 5,000km 미만의 주행을 연간 주행을 하신다면, 가솔린 기준으로 유지 비용은 세금과 연료비 그리고 엔진오일 교체 비용까지 했을 때 대략 400만 원이 좀 안 되는 비용이 10년 동안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과 가격 차이
를 감안하고 그리고 유지 비용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초기 그 차량을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좀 못 미친다면, 그리고 차량 운행 기간이 짧다면, 그렇다면 가솔린 차량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저는 르노 자동차 평촌대리점 신영진 대리입니다. 저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는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제 유튜브 채널에 연락처가 있으니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솔린 시승기를 마치고요. 저는 이만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